예, 금요일이었죠. 3,119, 3.88%가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주식 하락 이유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내렸을 때의 그 세수 증가의 효과도 사실 그게 크지도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라는 기준이 과연 10억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주식을 10억 갖고 있는 걸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관세 협상 잘 해놓고 주가로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김동원 대변인. 네. 지금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루 새에 3.88%가 급락을 하면서 야, 이게 왜 그러는 거냐? 단순한 차익 실현이냐? 관세 협상은 잘못해서냐? 아니다. 세제 개편안. 사실상의 증세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서 그게 결국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미리 주식을 던지다 보니 이렇게 투매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를 대부분 다 저는 합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재명 정부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게 이른바 코스피 5천 그렇습니다. 시대를 열겠다라고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투자 대상을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통했죠. 단시일 내에 저렇게 3,210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우리도 예상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갑자기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마이너스 3.88, 하루에 4% 가까이 빠지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있었죠. 이전에 5%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때는 말로는 5천 시대를 얘기하고 실제로 강론에서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을 거래하면은 거기서 따르는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이른바 매매할 때에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 양도소득세,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주식을 갖고 있다가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서 1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대주주로 본다. 그래서 원래는 50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10억으로 낮춘 네,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에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그 개혁의 비용을 주식으로 이렇게 틈새 시장에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증세, 법인세도 1%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주식을 또 성장을 이렇게 중시한다면서 법인세를 살짝 올렸죠. 또 주식 양도세도 이른바 저인망식으로 10억 원으로 내렸으니까 웬만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가장 직원들 그저 한 5명, 6명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앞뒤가 다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면 연말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5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서너 가지를 동시에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재명 정부의 주식 부양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매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여론도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 청원이 벌써 9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야당에서는 지금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른쪽 밑에 9만 7천 명,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양도세 이 부과 기준에 대한 강화 방침을 철회하라,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급격하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소비 쿠폰 발급하면서 12, 13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세제 개편안 잘못 냈다가 하루 만에 시총이 100조 원이 날라갔다.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다.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이다. 자,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바로 이 사람의 이 발언, 과거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현실을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예, 오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바뀌었으니까 전 정책위 의장인데 진성준 의장은 저게 소신인 것 같아. 정치인이 때로는 욕을 먹고 반대를 부딪혀도 이게 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 가야 한다라고 작년에도 주장했고 이번에도 주장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아까 저기 앞에서 봤듯이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에는 다양한 이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이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내는 게 정책위 의장의 몫이고 또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뭐 금투세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때도 진성준 의장은 본인의 소신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 소신을 주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주가가 급락한 부분을 과연 이 세제 개편안 하나 때문으로 원인을 삼기에는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시장의 일부 반응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심리가 가장 크게 작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말 마지막 그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주주의 기준이 자격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것을 투매하는 방식으로 그 자격을 대주주의 자격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거는 사실은 좀 그 합리적인 이유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관세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 꾸준하게 상승장을 이끌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오늘 지금 원내대변인도 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조정 논의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서 저기 논의하겠다. 이것이 지금 당의 입장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숫자가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부동산 투자가 너무 투기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5천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다양한 주식 부양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당시 목소리 확인하시죠.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첫 번째가 국가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그 쏠림 현상 네. 이게 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부가 늘어나겠죠, 전체로. 뭐 회사는 자본 조달이 쉬울 거고. 이래 좀 선순환이 된다. 예를 들면 배당받은 배당금 소비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수 시장도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주식시장을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최선평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에도 내가 주식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정책, 확인한 정책들은 뭔가 직접 해봤으니까 뭔가 다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성준 의장은 굳이 나는 주식을 안 해서 모르는데 굳이 그 얘기를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정책을 냈을까라는 욕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인이 현재를 다루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들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법안 하나 만들면 유예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결국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정책위 의장 했던 분이 주식을 나는 안 해봐서 모른다. 근데 이게 시장이 던지는 어마어마한 파장은 뭡니까? 본인은 단 한 번도 주식 개정을 해본 적도 없고 등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대로 정책을 만든다고 하고 입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탁상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본인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데 정책으로 페이퍼로만 이렇게 봤던 분들이 결정하는 건 굉장히 시장의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때는 조응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정치는 반응성의 문제고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이런 이제 공약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을 보고 기업을 더 잘 되게 해주는 쪽으로 가줘야지. 결국 주식은 기업이 잘 된 것에 대한 후결과물인 거지 주식이 전체 기업을 이끌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현실적인 철학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업의 노조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뭘 제대로 알고나 얘기해라. 노란봉투법은 그렇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고 과도한 걱정을 만드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쯤 통과가 될 수도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가로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